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한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젊은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겠죠. 젊은이의 입장이라면. 또 누구나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세계의 휴양지에 가서 애인이랑 쉬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젊은 나이에는. 저는 이런 것이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젊어서 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주식에 몰두했던 것도 그런 본능과 욕망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럼 이제 결혼한 40대 가장의 입장에서 우리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대외 명분은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노후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아니면 역시 나이 들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겠죠. 나이 들어 골프도 못 치러 다니고 차도 구질구질한 거 타고 친구들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렸을 적에 허물이 없이 지내는 친구라 해도 나이가 들면 과연 허물이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맞아야 같이 노는 겁니다. 수준이 맞아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가,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전에 고위 공무원을 했던지 대기업에 임원을 했던지 은퇴를 하면 그것은 다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여유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산의 크기에 따라 인간적인 관계망도 맺어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모두가 다 겨울이면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가는데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역시 그들과 어울릴 길이 없는 거죠. 1년에 몇 차례씩 계속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간다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극히 정상적인 욕구이고 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신성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거 무시하고 나만의 고상한 창작활동, 취미활동 하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은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삶은 궁핍해지겠죠. 그리고 혼자 고립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성공을 하든지 그래서 부잣집 자제들과 결혼을 해서 금수저 집안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 놓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로 사업가 능력이 뛰어나서 사업으로 성공하면 역시 부자가 되겠으나 이것은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주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역시 성공의 확률은 떨어집니다. 다섯째로 부동산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부동산이 최고지.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불패의 나라입니다. 아파트 불패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지 그 알량한 월급을 아껴서 부자가 됐겠습니까? 다 강남에 땅을 사고 강남에 건물 사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신도시에 땅을 사고 개발지에 땅을 사고 다 그 돈으로 자산을 불린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금수저도 아니고 사업할 재주도 없고 스카이 학벌도 아니고 부잣집 딸과 결혼도 못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생 50을 살면서 50 이상을 살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결과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30대 중반에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해서 부동산으로 자신의 자산을 확 늘릴 수 있을까? 제 경험치를 가지고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공부하시는데 처음에는 특히 부동산학,
부동산이 움직이는 구조,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 그런 부동산에 관한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앞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면 그 나무가 크게 성장하듯이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으로 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 안 하고 무작정 실전 투자에 나가시는 거는 뭐라 할까요? 전장에 나가는 신병이 전투교육 전혀 안 받고 포탄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 공부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욕망의 덫에 걸려 스스로 파멸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방어 능력은 바로 그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초가 없어서 막판에 그냥 무대포로 나갔다가 참극으로 끝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 망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도 복귀를 해보면 실전에는 무척 강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진 이유는 그 기초가 약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기초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기초가 강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스펙타클하게 벌어지는 현상들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의 본질을 보면서 시장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시장에 알려진 대가들, 그 대가들 수업을 들으면서 기초를 든든히 쌓기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수익을 주는 부동산을 조그마한 투자 없이 배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렇다고 수업료가 그분들 비싼 것도 아닙니다. 몇십만 원, 1년 내내 들어야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역시 무엇이든지 그 방면의 최고수를 찾아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자신이 급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느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초반에 빨리 제대로 배우려면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도 알아야 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도 공부해야 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도 공부해야 돼.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학, 화폐 유동성, 그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헷갈려집니다. 그런 거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부동산 공부 어렵다고 때려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기사들을 읽으면서 감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부동산 공부도 부동산 공부에만 또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부에 집중을 할 때에도 일단 공부를 시작하시면 또 부동산 공부의 범위를 또 좁히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의 범위를 넓혀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와 자료,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돈이 되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나는 종잣돈이 많이 없다. 한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은 의외로 자기 자본 없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갭 투자라는 것인데, 제가 갭 투자를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출과 전세 제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운영하다 보면 자기 자본 없이도 많은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역시 그런 상품을 찾으려면 역시 부동산 내공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자신의 자산이 커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자산을 사시고, 그 자산에서 또 수익이 나면 더 큰 자산을 사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로, 부동산은 정보 싸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스타디 형태로 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시야도 좁고 많은 지역을
혼자 공부해서 스타디해서 균형 있는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편집과 아집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또 내가 투자한 게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이 부동산에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참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가능한 한 자신보다 실력의 위의 실력자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빨리 실력을 키워나가시고 그런 스타디를 통해서 투자할 지역과 상품을 발굴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줄이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자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 종목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필수제이면서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지는 좋은 토지와 나쁜 토지가 어느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 상품으로 시세 차익이 안 나오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사는 순간 지옥이니 말할 필요도 없겠죠. 최대한 자산을 크게 만들 때까지는 필수제이면서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 아파트 또는 재건축, 재개발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을 하다 보면 조금 돈을 벌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자기 자본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배팅을 하게 되고 때마침 하락장을 만나게 돼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동산을 잘하는 법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빨리 멀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분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안전하지만 빨리 올릴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항상 지금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 결국은 제가 주식 시장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모르고 그냥 배팅을 무조건 했던 거예요. 무조건 배팅을 했던 거죠. 무작정 단타 매매를 했던 것이죠. 하락 추세인데 거기다 대고 매번 단타 매매를 치면 그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모두가 팔려고 하는 시장인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하락 추세인데 내가 갭 투자로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부동산은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나면서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이클이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는 남들보다 많은 물량을 바닥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 상승 사이클에서 그 물량을 다 매도했을 때 수익률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큰 숲을 확인하고 작은 나무를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항상 고수익은 부자들 상품에서 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반적인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지역의 아파트를 샀는데 예를 들어 3억에 샀는데 나는 여기서 한 2억을 벌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3억짜리 아파트가 올라봤자 4억, 3억 5천 그렇게 막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사는 집은 틀리죠. 부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면 몇 억씩 배팅을 합니다. 비싸도 프리미엄을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강남에서 프리미엄이 7억, 8억, 10억씩 붙는 거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편리한 주거생활,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세 차익을 우리가 많이 내려면 가능한 고급지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9번째입니다. 이상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강의장을 가보면 뒤늦게 깨달은 30대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30대 분들이 이번 폭등장에 뒤늦게 깨닫고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장에서 실수요자들로서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50대가 주도했는데 지금은 30대까지 시장에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은 정보와 데이터 시대에 계속 나이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는 20대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비대칭 시장에서 소수의 부동산 업자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투자자들, 복부인들이 부동산의 열매를 따먹는 시대였다면 이제 누가 먼저 공부를 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선투자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분발하셔서 평범한 중산층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서 그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서 절대값의 삶을 사시길 절대값 튜브 한 PD는 뒤에서 프로그램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 개념 PD 한 PD였습니다.